변속을 하는 건 이 두 개, 기어비와 케이던스를 얼마나 적절하게 조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 변속 요령에 대해서 설명드릴 겁니다. 사실 피팅만 계속하면 지루하실까봐 중간중간에 이런 내용도 함께 하는 건데요. 변속이라는 건 말 그대로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는 자전거에서 두 가지 변수에 의해서 변해요. 하나는 기어, 하나는 케이던스죠. 이 두 개의 곱으로 속도가 결정이 됩니다. 거기에 상수가 있고요. 그래서 변속을 하는 건 이 두 개, 기어비와 케이던스를 얼마나 적절하게 조합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흔히 기어를 바꾸는 거는 쉽죠. 그러니까 속도를 변화시킬 때 흔히 이 기어를 가지고 변화시키는 경우가 많아요. 그럼 어떤 맹점이 생기냐면 기어를 바꾸는 짧은 순간에 부하 변화가 크게 일어나요. 보통 뒤에 기어 톱니 하나당 부하 변화량이 한 7%에서 8%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7, 8%가 확 변하니까 그 짧은 순간에 근육에도 피로가 더 많이 쌓여요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속을 하면 더 빨리 지칩니다. 그래서 기아를 바꾸는 것만 가지고 변속하는 게 아니라 케이던스를 변화시켜서 변속을 하는 것도 함께 봐야 돼요. 그래서 기아를 바꾸는 요령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기아를 바꾸는 요령은 매우 중요한 게 체인의 팽팽함이에요. 체인이 너무 팽팽한 상태에서는 변속이 잘 안 됩니다. 왜냐하면 강하게 페달링을 하면서 체인을 바꾸려면 안 되는데 왜 그러냐면 체인을 당기는 힘이 세지죠. 그 상태에서 드레일러 가지고 얘를 미는 건데 이 미는 힘이 이 체인이 너무 팽팽하면 이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. 오르막에서 체인이 강하게 당겨지는 상태에서 변속을 하면 잘 안 됩니다. 또는 어떤 경우에는 체인이 터지기도 하는 거예요. 힘이 세서 터지는 게 아니라 변속 요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기어를 바꿀 때는 항상 체인은 느슨한 상태여야 됩니다. 그 짧은 순간에라도 느슨하게 만들어 놓고 변속시키고 다시 팽팽하게. 요게 매우 중요합니다. 그러니까 요런 감각도 좀 익힐 필요가 있습니다. 그 다음은 이제 케이던스를 변화시켜서 속도를 변화시키는 거죠. 요때 중요한 건 고속 케이던스를 쉽게 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. 부드럽고 쉽게 고속 케이던스를 돌리지 못하면 변속하는데 제한이 생기는 거죠. 쉽게 한 120, 130 정도를 잠깐 동안이라도 어렵지 않게 유지할 수 있으면 변속을 하는데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 그건 뒤에 다시 이걸 어떻게 활용하는지는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아까 처음에 기어를 바꿀 때 관건이 체인이 느슨한 상태에서 변속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근데 이 변속 전체를 놓고 봤을 때, 그러니까 기아비와 케이던스의 조합을 가지고 변속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부하의 변화량이 서서히 일어나는 게 좋아요. 왜냐면 순간적으로 크게 일어나면 다리에 걸리는 부하가 크게 변하다 보니까 피로물질이 같이 많이 쌓입니다. 그래서 기아의 변화와 케이던스의 변화 두 개의 조합을 가지고 이 다리에 걸리는 부하 또는 심폐에 걸리는 부하의 변화량이 서서히 일어나게 하는 게 좋아요. 이걸 0.5초에 일어나게 하는 것보다 1초에 일어나게 하면 피로가 덜 쌓인다는 겁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. 나는 이제 100rpm을 쉽게 돌린다고 치죠. 그러니까 100rpm으로 30km로 달려요. 근데 누가 날 추월하는 거죠. 그런 거 따라잡고 싶잖아요. 그러면 흔히 어떻게 하냐면 뒤에 기압비를 하나 무겁게 합니다. 그래서 한 14T에서 13T로 가져가는 거죠. 그러면 한 7, 8%의 부하 변화가 생겨요.
그러면 한 번은 상관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기아를 바꾸고 하다 보면 근육의 피로도가 더 빨리 온다는 거죠.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나는 이제 쉽게 110도 돌리잖아요. 그러면 케이던스를 높이는 거예요. 그럼 얘는 순간적으로 변하지 않죠. 몇 초 걸리겠죠. 100에서 110 올리는데 그러면 다리에 걸리는 부하가 서서히 변하겠죠. 그래서 110으로 되면 속도가 10% 증가하죠. 100일 때보다. 그럼 33kg가 됩니다. 그래서 그 속도를 따라잡으면 그때 기압비를 하나 무겁게 놓고 케이던스를 100 정도로 맞추는 거예요. 물론 이제 정확하게 10%는 아니니까 7, 8%하고 10% 차이니까 개분인데 거기서 적당한 수준을 찾는 겁니다. 그럼 이렇게 변속을 하면 다리나 심폐에 걸리는 부하의 변화가 서서히 증가하죠. 서서히 변하다 보니까 부담도 덜 되고 피로가 덜 쌓입니다.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속하시는 거예요. 만약 스프린트 할 때도 이런 거죠. 내가 30km 달리다가 갑자기 50, 60으로 튀어나가는 게 아니거든요. 짧은 순간이지만 얘를 서서히 높여야 돼요. 그래야만 내가 페달링을 한 바퀴로 더 할 수 있습니다. 피로가 덜 쌓이니까.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변속하시는 게 좋아요. 타시다 보면 여러 상황들을 맞닥뜨리는데요. 그 상황에 따라서 기아 변속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하는 말씀입니다. 평지에서 기아를 변속할 때는 체인은 항상 느슨한 상태예요. 그래서 강하게 페달링을 하다가 잠깐 동안 느슨하게 돌리면서 그 순간에 변속합니다. 그리고 다시 강하게 밟아주는 거죠. 그리고 실제 기아를 바꿀 때 크랭크암을 한 반 바퀴 정도 돌리면 변속은 끝나거든요. 그래서 여기 체인만 충분히 느슨하게 되어 있으면 크랭크암 반 바퀴 돌릴 때 변속은 끝나요. 근데 이게 조급해서 강하게 페달링을 하면서 바꾸려고 하면 잘 안 바뀌어요. 그래서 요 타이밍, 요 감각을 잘 익혀두시면 좀 더 효율적인 라이딩이 됩니다. 이게 한 1, 2초 또는 몇 초 페달링, 그러니까 변속을 할 때 몇 초가 걸리는 것보다 짧게 1초 이내에서 딱 끝나면 훨씬 좋잖아요. 그래서 요 감각을 좀 집중적으로 연습할 필요도 있습니다. 두 번째 상황은 이런 거죠. 주로 이제 기아를 많이 바꿀 때가 오르막 맞닥뜨렸을 때. 그래서 오르막에 진입하기 전에 변속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. 오르막 중간에 하시는 것보다. 근데 많은 경우 이런 식으로 돼요. 기압비를 너무 많이 낮추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발이 헛돌아가고 리듬도 깨지고 그 순간에 오히려 피로가 좀 쌓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기압비를 가볍게 했으면 얘를 천천히 돌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. 여전히 강하게 페달링 하면서 기압을 낮춰버리면 이게 푹푹 꺼지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. 그래서 기어를 바꿀 때는 천천히 돌리는 게 좋아요. 그리고 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기어비보다 한두 단계 낮게 설정하는 게 좋아요. 물론 이제 정확한 운동 강도를 안다고 할 때는 그 기어비를 맞추는 게 좋지만 컨디션은 다르고 상황에 따라 정확한 거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. 그럴 때는 오히려 한두 단계 더 낮게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. 왜냐면 너무 무거우면 처음부터 피로가 많이 쌓이거나 못 올라가는 경우가 생겨요. 그래서 아예 여유 있게 출발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렇게 기아 설정하시는 게 좋고요. 기아를 바꿀 때는 계속 빠르게 돌리는 게 아니라 천천히 돌려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. 오르막길 중간에 변속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때는 체인이 아무래도 좀 더 팽팽한 상태예요. 오르막에서는. 그러다 보니까 변속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일단 어떻게든 체인을 느슨하게 만들어야 돼요. 그러니까 느슨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좀 힘들겠지만 잠깐 힘을 내서 좀 더 빠르게 만들어 놓고 오르막이지만 짧은 관성은 있을 거잖아요. 짧은 시간 동안에.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변속을 하는 거예요. 그런 방법이 있고요. 그것마저 여의치 않을 때는 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나서 비스듬하게 올라가면서 바꾸는 거예요. 그러니까 경사도가 비스듬하게 가면 경사도가 낮아지죠. 그러면 체인이 팽팽한 정도가 좀 줄어드니까 좀 느슨해지니까 변속이 좀 잘 됩니다.
자, 또 이런 상황 있죠. 자전거를 타다가 신호등이나 이런 것 때문에 걸려서 멈춰야 될 때. 근데 나는 이미 높은 기어비를 타고 있는데 그걸 멈췄다가 출발하면 너무 높은 기압이라 이게 출발이 잘 안 돼요.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멈추면서 기압비를 좀 가볍게 놓고 하는 겁니다. 그리고 다시 출발하면서 이제 서서히 높여가면 되죠. 마지막으로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제 기어 변속하는 게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. 이거를 익히는데도 조금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.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는 건데요. 이게 앞에도 변화시키고 뒤에도 변화시키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경우의 수가 4개가 돼서 약간 헷갈립니다. 이렇게 변화시킬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모르는 거예요. 그럴 때는 경우의 수를 줄이는 거죠. 일단 앞에 거로 고정해 놓고 뒤에 것만 바꿔봐요. 보통 오른쪽이 뒤에 거니까 왼쪽은 놔두고 오른쪽 것만 가지고 변화를 주는 거예요. 그랬을 때 몇 번 하다 보면 아, 이렇게 하면 좀 가벼워진다, 이렇게 하면 무거워진다는 느낌을 아실 거잖아요. 그 감각이 익혀지고 나서 이번에는 뒤에 거로 고정해 놓고 앞에 것만 건드려 보는 거죠. 그래서 그 감각이 익혀지고 나면 두 개를 조합하면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.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이런데요. 이거 초보 때 안 되는 분들 꽤 많습니다. 그래서 4가지를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초보 때는 어차피 빨리 안 가니까 앞에 거는 작은 거 놓고 뒤에 것만 가지고 한동안 조정을 하세요. 그건 쉽잖아요.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좀 아쉬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. 그러면 그때 가서 앞에 거 한번 조정해 보는 거죠. 앞에 거 큰 거로 놓고 이제 뒤에 것만 가지고 조정하고 이러는 거죠. 그러면 이 기아 바꾸는 감각이 익히는데 좀 더 수월하실 겁니다.